그 과정에서 결국은, 자, 보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왕명을 받아갖고, 이제 김부식이 왕명을 받아갖고 뭘 편찬했다? 좀 밑에 보세요. 김부식의 삼국 사기가 이때, 몇 천년 지난 이후에 나라가 좀 안정화되고 국가가 좀 안정화되는 그 시점에, 편찬했던 게 바로 삼국 사기였습니다. 1145년. 1126년 이자금의 난, 1135년, 묘청의 난, 그 이후에 이제, 왕명을 받은 김부식이, 전 왕조, 전의 왕조였던 삼국의 시대, 삼국 시대를 정리한 바로 삼국 사기가 이때 편찬되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 상황에서 결국은 또 무신정변이 터진다. 자, 지금 선생님 문벌귀족이 지금 현재 권력을 차지했다면서요. 그렇죠? 문벌귀족이 계속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문신들이죠, 이분들 사실은.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야? 문신들이야. 그렇죠? 문신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전쟁을 통해서 막 뽑았던 그냥 대거 뽑았던 무신들이 이제 점차 전쟁을 통해서 점차 그들도 관품을 받고 점차 이제 고위간직으로 좀 올라가는 시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무신들을 약간의 무시하는 풍조가 여전히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회 풍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에휴, 집까지 뭐 관직에 올라가봤자 그래봤자 무신이지. 뭐 이런 어떤 하나의 숙문천무현상, 문을 숭상하고 무를 천시여기는 이런 정책들입니다. 결국은 이제 여기에 항상 불만이 있었던 게 바로 무신들입니다. 무신들 바로 무슨 현상? 숙문천무현상 이런 것들이 계속 팽배히 가고 있었습니다. 숙문천무현상, 문벌귀족들, 문신들에 의해서 무를 천시여기는 현상들. 자, 결국은 문신 중심의 정치였고요. 숙문천무현상에서 무신차별했고 심지어 의종이란 당시에 그 고려 왕은 실정, 그쵸? 문신들하고 같이 맨날 같이 파티하고 놀고 그다음 뭐 저기 있는 별장 가서 뭐 각종 뭐 그 기생들 데리고 놀고 술 마시고 이런 거예요. 향락의 끝은 그쵸? 향락을 하다 보면 결국 국가 재정이 바닥나는 거 아니에요? 재정이 좀 약간의 좀 손실이 많이 이루어지겠죠. 그 상황에서 이제 보현원 행차 때 바로 이 무신들이 폭발한 겁니다. 거기서 이제 뭐 수바키라고 하는 게임도 있는데 우리 교재에 있을 겁니다. 교재에 보면 수바키 게임 보세요. 이소홍의 수바키 게임. 1170년 이소홍은 대장으로서 왕의 보현원 행차를 호종하였는데 왕의 제안으로 신 후바키 시합이 벌어졌다. 이 바로 보현원 행차 때입니다. 보현원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이제 왕의 별장 행차 때입니다. 뭐 얘들 향락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야. ing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수바키 게임이었는데 여기에서 젊은 문신이었던 한뢰라는 인물이 수바키 게임하는데 이소홍이 50살이 넘었어요. 대장군이었습니다. 종삼품입니다. 한뇌는 물론 문신이었지만 품이 낮아요. 그런데 이소홍이 여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 굳이 나이 들었고 자네들은 젊은데 뭐 하겠냐 하면서 잠깐 이제 거부합니다. 그러자 한뇌가 뭐라고 하냐? 뺨따기를 날린 거예요. 별 거지 같은 게 이런 것도 안 한다면서 약간 좀 무시한 거죠, 무신들을. 그렇죠? 젊은 문신인데 그래도 이송이란 분은 종삼품의 대장군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무신 대장군인데 이소홍이 문신에게 지자 한신 문내가 이를 조롱해서 뺨을 후려치는 사건이 벌어졌다. 무신정변이 그러다 발생했다. 이러자 이제 여기에 무신들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신들 중에서 이제 고위관리에 있는 이 무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왜냐? 거기 있는 부하들이 이제 따라와야 될 거 아니야, 부하들이. 근데 부하들도 불만이 많았어요. 왜? 향락직이다 보니까 국가 재정이 지금 이제 부족하다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직업군인데, 그쵸? 중앙군들, 아까 우리 2군6이 배웠잖아요. 그 중앙군들에게 지급했던 군인전이 제대로 지급이 안 되는 거야. 저기 있는 하급 군인들마저도 열받아 있는 상태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상장, 부대장군, 자신들의 어떤 지휘관들이 여기에 빡친 거죠. 얘 더 이상 우리 무신들의 이런 무시당하는 상황을 그대로 내가 두고 볼 수 없다면서. 군인들아, 일어나라! 하면서.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이게 바로 무신정변이에요. 다수의 문신들이 제거되고 의종은 폐위됩니다. 당시 왕했던 의종 폐위되고 거제도로 귀향을 가버리죠. 거제도로 이제 쫓겨나 버립니다. 그리고 사실상 무신들이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 거고요. 알겠죠? 그리고 무신들은 그 전에 있었던 모든 문신들, 즉 문벌귀들 만들어놨던 제도들을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과거제 폐지, 전시거제도 폐지하면서 각 제도 폐지하면서 자기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무신들이라고 하면은 정치, 그럼 그들은 불만이 많아서 결국 정변에 있던 거지, 뭐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 새로운 더 좋은 사회를 만들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신정변이, 어찌 보면은, 무신정변이 무신정권이 더 나은 사회였다? 아유, 그렇지 않죠. 오히려 사회는 쇠퇴하게 됩니다. 무신들이 뭐 정치할 줄 아나요?
맨날 전장터에 나가서 이제 맨날 전쟁을 치렀고, 물론 나라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이 앞장선 건 사실이지만, 그들이 사실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은 사실 부족했던 건 사실이죠. 그쵸? 그리고 자기들이 처음으로 권력을 잡아보니까 서로 권력의 또 권력의 맛에 또 길들여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를 또 죽이면서 또 권력을 차지하는 또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요. 초창기 때 정중부는 자신과 함께 무신정을 일으켰던, 이고라든가 아니면 이의방 같은 인물들을 제거하고 자기가 권력을 차지합니다. 같이 무신정부를 했는데 결국 그 권력 투쟁 과정에서 결국 자기가 나머지 무신들도 제거하고 지가 권력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또 권력을 차지했던 경대승이라는 젊은 무신이 또 정중부를 제거하고 또 권력을 차지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정대승은 조금은 생각이 옳았던 인물인 게 뭔가 좀 개혁적인 무신이었어요. 무신들이 권력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다시 한번 만들어 나가는 게 낫다. 그래서 약간의 젊은 무신으로서 좀 개혁적인 무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개혁적이다 보니까 다른 무신들로부터 약간 질타를 좀 받습니다. 그러면서 제거당할 어떤 위기에도 결국 제거당할 위기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신이 약해진 거죠. 심신이 약해지면서 결국은 젊은 나이에 죽어요. 그리고는 권력에 잡았던 인물이 이의미라는 인물입니다. 이의미는 이 경대승은 개혁을 조금 주도하려고 했었다. 그러다가 결국 심신이 약해지면서 결국 죽었고, 이의미는 천민 출신이야. 아버지가 소금장수였고 어머니가 노비였던, 한마디로 천민 출신입니다. 천민 출신이라도 올바르게 잘 나가는 분이 계신 반면에 이의미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동네 양아치 수준입니다. 알겠죠? 동네 양아치 수준의 거의 정말 한마디로 불량배 수준이에요. 불량배 수준. 그러니까 정권을 차지했지만 힘으로 정권을 차지한 거죠. 힘으로 정권 차지하면서 사실상 이제 뭐 권력자인데 좀 모자란 권력자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다가 결국은 이 과정에서 최충원한테 결국 제거당하고 말죠. 동생의 최충수의 비둘기, 최충수가 동생이었던 최충원의 동생 최충수가 집에 되게 비둘기를 되게 아끼던 비둘기였는데 이민이 이거를 어떻게 한 거야? 이민이 이거를 죽이고 하자, 무시하고 막 그걸 죽이자. 거기에 이제 형이었던 최충원이 빡쳐인 거죠. 안 되겠다. 이제는 우리가 나설 때가 됐구나 하면서 이민을 제거하고 권력을 찾은 게 최충원입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권력자들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자, 문박이조 체제는 붕괴됐고요. 그 다음에 무신들이 다 차지했고요. 권력은 전식과 기존에 있던 관료들의 월급 시스템, 체제 이런 거 다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무신들은 뭐 한다? 농장을 확대하고, 그쵸? 자기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장, 경제적 기반인 농장을 확대하고 노비들을 확충하면서 또 자기들 권력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죠. 신문제는 동의합니다. 왜? 이런 천민 출신들도 있으니, 권력자가 되는데. 그러면서 민들도 여기에 동요돼갖고 각종 밀란들이 다 빈번하게 발생하기 시작하는 게 이때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최고 권력 기구는 바로 중방이란 기구입니다. 중방이란 기구가 바로 최고 권력 기구였다. 초창기 때입니다. 요거 좀 기억할까요? 중방. 자, 보겠습니다. 중방이 어떤 기구인지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방. 자, 중방이란 게 뭐냐? 우리 앞에서 문박이족 사회 때 바로 도병마사라는 기구가 있죠. 도병마사. 그쵸? 중서만성의 재신과 중추원의 추밀 같은 고위 권력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군사 문제를 논의하던 곳인데, 이게 여기 있던 분들 다 누구예요? 다 문신들이에요, 문신들. 우리가 알고 있는 윤관, 여진 토벌했던 윤관, 그 다음에 거란의 3차 침입 때 결국 승리를 거뒀던 광감찬, 귀주첩에서 승리를 거뒀던 광감찬, 이분 다 문신들이에요, 문신들. 그 말 그대로 그 도병마사 밑에 있었던 기구가 바로 중방이에요. 중방은 무신들끼리 모여갖고 회의하는 기구입니다. 근데 이 문박이족 사회 때, 고려 중기 때 문박이족 사회 때는 사실상 뭐예요? 이 도병마사가 모든 걸 처리했기 때문에 중방에서의 회의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다 결정하거든. 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기능이 없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무신들이 결국은 이들을 무너뜨리고 결국 뭐가 된 거야? 권력을 잡았으니까 사실상 이게 권력기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도병마사 밑에 있던 무신들의 기관이었는데 도병마사가 이제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앞에서 봤죠? 그러니까 사실상 중방이 사실상 권력기구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알겠죠?